고우의 푸코타이리스 1889년이다. 이 그림은 고우가 생레미오 양원, 정확하게는 정신병원에 갇혀있을 때 그린 그림인데, 이 시기에 고우는 풋꽃에 흠뻑 빠져 있었다고 한다. 고우는 밤하늘의 별이라든지 사이프러스 나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양갈래 또는 세갈래로 갈라진 길이라든지 한 가지 사물에 몰입하면 그것을 그림 속에 자주 등장시키면서 자신과 동일시한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그림들은 대부분 오늘날 걸작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그림도 단순히 꽃을 그린 정물화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비교면이나 그림 자체의 특징적인 면에서도 다른 그림들과 차별화되는 탁월함이 있다. 고우 사후에 고우의 작업실에서 여러 색깔의 실타래를 넣어놓은 상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우가 색상끼리의 보색 대비나 색상 대비 같은 것에 상당한 고민을 한 흔적을 보여주며, 실제로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글에서도 직접적으로 보색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 그림에서도 땅바닥의 노란색 계통과 붓꽃의 청색 계통의 색상이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면서 선명하게 시선에 들어온다. 이것은 색상 대비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그런데 색상 대비표를 보면 노란색 계통과 청색 계통은 보색 관계인 것이 명확하지만, 녹색 계통은 노란색과 청색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 대비 효과가 약해 보이는데, 고우는 이것을 테두리선을 가미함으로써 보색 효과를 좀 더 강렬하게 하고자 하였다. 거기에 덧붙여 가까운 사물은 좀 더 진하게 테두리선을 그리고, 먼 사물은 약하게 테두리선을 그림으로써 원근감마저 확보하고 있다. 주변 사물들과의 좀 더 명확한 구분선과 대비 효과를 위해 기술적으로 사용한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보여지고, 보색 효과가 약한 부분에서 그것은 보다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드러난다. 고우는 노란색을 광적으로 좋아했으며, 강렬한 노란색이 등장하는 그림마다 어김없을 정도로 파란색 계통이 함께 등장한다. 색상 대비라든지 보색 대비라든지 하는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효과를 실제로 응용한 화가는 고우가 거의 최초이며, 색상 대비표 같은 것은 현대에도 저학년 미술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활용했다는 선구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반은 풍경화이고 반은 정물화이다. 하지만 정물화에 더 가깝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무슨 말이냐면, 꽃밭의 풍경을 그렸으므로 풍경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의 비주얼을 보고 풍경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물화일 것 같은데, 사실 정물화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상식적이지가 못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을 그린 정물화라 함은 모름지기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그림의 배경은 자체가 꽃밭이다. 게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의 시선이 꽃과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마치 꽃밭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그림을 그린 듯한 비주얼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히 상식을 파괴하는 일탈이다. 소풍 나갔다가 꽃밭에 엎드려서 핸드폰으로 꽃을 촬영한 듯한 모습이며, 그림 바깥 부분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꽃들이 만개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고우의 상식적이지 못한 발상이 경이롭다.